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단이 다소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좋을까요?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8,000포인트 돌파를 시도 중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30만 원, 하이닉스는 200만 원 돌파를 시도 중인 가운데 심리적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돌파 여부에 따른 등락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외인 기관의 순매도 속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심리적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갭상승 시작은 했지만 1200선이 좀 아직까지도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1200선 돌파 안착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수그르기 흐름을 나타냈었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등 시총 상위주들이 다시금 좀 되돌림을 시도하는 구간에 좀 위치를 했다 보니까 이번에 1200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로 이어질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됐지만요. 하루 만에 이제 되살아난 이제 반도체 그 랠리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S&P와 그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당연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를 좀 가져다 줄지 아니면은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이어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거래대금 좀 강하게 쏠리는 쪽을 좀 내내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강하게 붙는 분야 위주로 매매에 임해보자라는 설명 주셨으니까요. 이 지점 재체크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어제자 타깃주 그 정체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꽤나 혼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어제자 타깃주 같아요, 반장님. 네, 전일 타겟주는 오킨스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는 올해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변동성은 키워가고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쪽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은, HBM이나 LPDDR6 등 고대역폭 고성능 메모리 확산으로 테스트 난도가 급상승하면서 버닝 소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고성능화될수록 테스트 소켓의 단가 상승과 교체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는데, 오킨스 전자는 이 흐름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핵심주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켓 핀부터 이제 콜렉까지 반도체 테스트 전 공정에 필요한 부품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구축한 테스트 올라운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 고도화에 따라서 식별 정밀 검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테스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구조는 강력한 이제 진입 장벽이다,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테스트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킨스 전단은 이제 글로벌 이제 고객사 확대와 해외 매출 성장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대의 구조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후공정 고도화의 최대 수혜주로서 어떻게 보면 장기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추세는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눌림목을 좀 잘 형성이 되면서 되돌림 구간에서 진입이 된 상태인데요.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과 외인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관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특히 외인 수급도 드디어 다시금 유입이 된 시작된 시점입니다. 장 후반에 이제 5일평균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추세가 나와줄 시에 전고점 이제 27,500원 돌파하면서 2차 시세 분출로 이어질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 오킨스전자 추가 대응과 오늘의 핵심 타겟주까지 모두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자 타깃주는 바로 오킨스 전자였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전고점 돌파한 뒤에 2차적인 시세 분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신 뒤에 작전본부 합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장님 지난 타깃주 봐봤으니까요. 오늘도 시장 안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 검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전자를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왜 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30만 원을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업황 반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AI라는 거대한 산업혁명이 이제 메모리 자체를 먹어치우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메모리 한파로 인해서 막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이제는 한 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작년 연간 이익을 넘어서는 흐름을 만들고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공급을 지배해야 하는 기업으로 돌아왔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죠. 매출이 133조 원, 영업이익이 57조 원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단순 호실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레벨에 좀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DS 부분인데 디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9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메모리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전체 영업이익 대부분은 반도체가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계속되면서 HBM 수요는 오히려 더 가파라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 서버용 DDR5랑 모바일 LPDDR5X까지 그러니까 동시에 공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메모리 사이클은 특정 제품군의 중심이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AI 서버나 모바일이나 아니면 스토리지까지 전 제품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시장을 놀라게 만든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증설 속도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내년 초 예정이었던 평택 P5 팹2 착공을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겼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공장 착공을 앞당긴다는 거는 명확하죠. 앞으로 이제 몇 년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P5 팹2는 단순히 이제 메모리 공장이 아니라 HBM, 차세대 디램, 낸드나 첨단 파운더리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멀티팩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규모인데 P5 팩 1, 2 생산 능력을 합치면은 월 60만 장 수준. 그러니까 이는 삼성전자 전체 디램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인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메모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증설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전략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는 감산이 좀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얼마나 빨리 인프라를 확보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도 존재하죠.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가장 민감한 변수가 이제 노사 갈등인데 현재 이제 노조 측은 통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고 실제 참여 인원도 상당 수준 많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은 재가동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역시도 긴급 조정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법원 가처분 결정 역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요. 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큰 방향성 자체를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단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 핵심 기업으로 좀 재평가받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좀 열어두고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장중 22만 9,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30만 원의 벽을 딱 한호가 남기고 이제 조정을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슈팅 구간은 붙어줬었지만 이제 단기 이제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를 못했다 보니까 단기 차익도 살짝 붙어 있는데요. 다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신고가 경신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급이 아직까지도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돌파 준게 가장 좋지만 돌파를 못하더라도 갭으로 떠서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갭 돌파 이후에 32만 원까지도 안착해주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이제 좋은 반도체 기업을 찾는 장이 아니죠. AI 시대에서 누가 가장 많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가를 놓고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고요. 실적보다 좀 중요한 거는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HBM, 파운더리, AI 인프라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수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방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만 함께 봐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30만 원 넘겨서 32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 SDS를 주셨습니다. 정말 최근이죠. 5월 11일에 20만 4천 원 선까지도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반장님. 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좋은 AI 모델이 아니라 이제 결국엔 AI 시대 승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막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가진 기업들이 좀 요즘에 부각을 많이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삼성 SDS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과거에 삼성 SDS는 삼성그룹 물류와 SI 중심의 기업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국가 AI 슈퍼 컴퓨팅 센터 그리고 GPU 클라우드나 AI SaaS나 글로벌 M&A까지 이제 단순한 IT 서비스 회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우선 이제 삼성 SDS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이번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이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핵심 인프라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이번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나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KT까지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국내 AI 인프라 연합군이 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총 2.5조 원, 그러니까 2조 5천억이 투입이 되고요. 첨단 AI 반도체 1만 5천 장 규모의 이제 초대형 연간 인프라가 좀 연산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고요. 이건 단순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스타트업이나 공공기관이나 AI 기업들이 사용한 연산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 AI 기반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GPU나 NPU 생태계와 연결이 되면은 그룹 차원의 AI 밸류체인 시너지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퇴직금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비용하고 AX 사업 확대에 따른 선투자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죠. 비용을 어디에 쓰고 있냐를 좀 열어놓고 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유지보수형 IT 서비스가 아니라 AI나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공공이나 금융 분야 AX 전환 수요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범정부 AI 사스 사업까지 본격 반영이 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흐름은 좀 가셔야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장이 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또 이제 KKI와의 협력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태 발행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 회사인 이제 KKI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나 클라우드나 피지컬 AI나 디지털 자산 등 미래 산업 전반에 이제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31년도까지 총 10조 원 투자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무려 4조 원이 M&A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작은 볼트온 딜 수준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인수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상단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박스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좀 바로 하락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돌파를 한 차례 시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재시도하는 구간에서 지금 거래대금도 대량으로 붙어주면서 최근에 이제 외인 수급도 다시금 붙어주고 시작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굵직한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작년 6월에 박스 상단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질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지금 AI 시장은요, 단순 소프트웨어 경쟁을 넘어가고 있죠. 결국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강한 연산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AI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삼성 SDS와 지금의 삼성 SDS는 또 완전히 다른 기업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기죠 삼성 SDS였습니다. 네,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 SDS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상방을 향한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지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진단키트였습니다. 진단키트라는 키워드만 봐도 아시겠지만 혼자서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에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반장님. 네. 사실 이제 시장이 항상 예상하지 못한 면에서 좀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자금이 움직이는 영역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타바이러스 때문인데, 특히 이제 WHO가 이제 잠복기가 최대 6주에서 8주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은 이제 단순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각되는 기업이 오늘의 타겟주인데, 최근에 이제 단순 진단 테스팅 회사를 넘어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에서 타겟수가 가장 부각받는 이유는 역시 한타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WHO 역시도 사람간 감염 가능성 있는 안데스형 그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각국 보건당국이 귀국 승객 격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면서 시장은 다시 감염병 진단 수요 확대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겟주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신속 진단 키트랑 면역 진단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 경험을 확보했던 기업이고요. 즉 이제 테마성 기업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생산이나 공급 경험을 가진 업체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주의 또 하나의 주목받는 거는 AI와 그리고 바이오를 영합한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최진단 기업들이 단순 키트 판매 중심이었으면은 이제는 AI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타겟주 역시도 바이오랑 나노, IT 기술을 결합해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최초의 여성 호르몬 진단 제품이 큐얼리 스마트를 출시를 하면서 햄테크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도 계속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병원 중심 치료에서 개인 중심 예방 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분석 기술이 결합이 되면은 단순 진단이 아니라 건강 관리 데이터라든가 맞춤형 서비스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주의 또 다른 강점은 플랫폼의 확장성인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다중 면역 블록 진단 분야의 진단 플랫폼과 시약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OEM 생산 구조가 아니라 자체 기반 기술의 이제 사업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건강 기능 식품하고 화장품이나 헬스 뷰티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진단 기업들은 특정 감염병 일수에 따라서만 실적 변동성이 컸다면은 타겟주는 일상 건강 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중장기 성장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타겟주는 단순 진단키트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도 재평가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제 타겟주는 한타 바이러스 이슈와 의료 AI 그리고 체외 진단 테마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강한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종목 특성상 이제 감염병 관련주는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는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고,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단발성으로 퍼질지는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AI와 바이오는 이게 결합이 되는 새로운 헬스케어 시대에서 누가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고 진단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주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이동을 하려 하고 있고요. 감염병 진단 경험과 AI 기반 기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확장까지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타겟주를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종목을 저희 작전본부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 오킨스전자, 신화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AI 헬스케어 종목으로 다시금 재평가 받아가고 있는 오늘의 타깃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정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신 뒤에 작전본부 합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